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요. 자, 집회와 결사, 뭐 특히 앞에 이제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헌법 21조에서 보장하는 또 표현의 자유의 하나입니다. 21조에서 우리 언론 출판의 자유도 보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언론 출판을 통해서 일반 대중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집단으로 모여서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통해서 국민들의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우리 헌법에서 보장이 된 자유권으로서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표출도 37조 2항에 의해서 일부 법률에 의해서 규제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관련된 법으로 바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집시법이 있고요. 집시법 1조를 보시면 바로 적법한 시위,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 다음에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 조화적인 목적을 조화 있게 하는 것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집회 개념을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자, 집회를 한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평화적이기도 해야 됩니다. 평화적이고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여기서는 2인 이상을 의미하고요. 바로 그래서 1인 한 명이 모인 집회와 시위는 바로 이 집회의 자유에서 얘기하는 그 집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시위의 경우에는 바로 인간의 행동의 자유권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보는 집시법의 규제 대상은 2인 이상의 집회에 해당하는 경우가 바로 그 규제 대상이다라고 하겠고요. 자, 목적 요소 보시면 집회의 목적은 여러 가지 긴밀한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뭐 견해나 목적을 같이 하는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내적인 유대관계만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장소적, 시간적으로도 일정한 전제를 요구를 하고요. 일시적인 점이기 때문에 바로 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임인 결사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평화적인 성격을 집회이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집시법 5조에서 이를 규정을 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련된 조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집회 종류는 또 그 밑에 보시면 5개 집회, 밖에서 하면 그렇죠. 5개 집회. 그 다음에 5개 집회는 개방성 때문에 일부 바로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이동되는 그러한 집회의 경우는 바로 그걸 시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바로 우리 집시법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집시법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바로 이런 집회와 시위에 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벌써 그 집회의 자유와 또 공공안전질서를 조화적으로 목적하기 위한 이 법의 취지를 우리는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위, 그죠? 이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체자, 질서 유지 이런 것을 두고요. 관할 경찰서 규정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5개 집회를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은 사전에 신고를 하고 이러한 요건에, 법의 규정에 요건에 맞춰서 여러분을 신고를 하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관할 경찰서에서 일부 신고서를 보완을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시위를 관할 경찰서장은 금지를 할 수가 있고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한 지 48시간 이내에 이것을 금지를 통과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또 실제 시위를 하게 되면은 서로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규정도 있네요. 그렇고요. 5조를 한번 볼까요? 아까 평화 시위에 관해서 5조의 규정에서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 집시법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시위 금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안전질서가 침해될 것을 명백한 그러한 폭력적인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은 자 이제 조금 있다가 헌법재판소 판례로 많이 문제되는 게 바로 이 야간 5개 집회 그 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문제되는데 법 조문은 보시면은 누구든지 해 뜨기 전이나 이 해가 진 후에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갖고 원천적으로 금지해놓고 다만 성격이 부득이해서 집회 주재가 질서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 경찰 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서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도 5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시면 원천적으로 야간 5개 집회를 금지하고 일부 허용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 헌법의 27조 2항에 비춰서 위반이 아닌가라는 것이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러한 야간 5개 집회 금지에 대한 이야기 밑에 보시면 이미 벌써 헌법 불합치 한정면 판결을 받는 상당한 규정들 볼 수 있고 실제 이 판결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실제 이 집시법 10조는 이미 벌써 효력이 없는 규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그 전에 이제 관련해서 집시법 관련 몇 가지 판례가 있는데 이거 좀 우리 파워포인트 내용을 짚어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자 보시면은 이런 야간 5개 집회도 우리 허가제로 인정을 하면 안 될 것이고요.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이런 집회에도 신고제로 인정하는 한에서만 허용이 될 수 있고요. 예전에 이제 집시법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그런 집회를 금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바로 위헌으로 결정이 났고요. 또 재판의 영향을 미치게 하는 집회 또는 시위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위헌 결정이 나서 지금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고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그죠? 위헌 정당의 목적을 위한 집회 그 다음에 폭력 위법한 집회 이것을 또 금지하는 규정은 지금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집회 자유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집회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 적절한 것이라면 결국은 여기 네 가지 질문 중에서 하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시면은 자 5개 집회 시위 사전 신고를 규정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했는데 좀 이따 판례를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사전 신고 자체가 위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그죠? 5개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집회 자유를 침해해서 지금은 야간 5개 집회 금지도 할 수 있게 그 해당 10조 규정이 이제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화합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공동 목적은 내적 유대 관계로 족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목적까지 같이 하지 않아도 내적 유대 관계로 족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요. 3번 한번 보면은 자, 헌법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는 사법권이 주체,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 코로나 관련해서 사법부가 그런 시위를 허락하고 않고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행정권이 주체가 돼서 특히 관할 경찰서장이죠. 허가를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그런 것은 우리 헌법 21조 2항에 근거해서 헌법에 반한다. 위헌입니다. 자, 여기서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그런 시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4번 한번 보시면 평화적인 집회든 폭력적인 집회든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된다. 아니죠. 집시법 5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폭력적인 집회에 대해서 바로 금지를 하고 있죠. 결국은 이제 2번만 맞는 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관련된 내용 좀 구체적으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미 벌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간 5개 집회 금지에 대해서 자, 이명박 대통령 때 미국에서 이제 그 수입 소고기를 수입하는 고시 조건이 변경돼서 결국은 뭐 광우병에 걸린 소도 뭐 수입될 수 있지 않냐 등등 해서 결국은 야간 5개 집회가 많이 진행되었고 그것이 이제 그것을 집시법 위반으로 법정에 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집시법 10조 자체가 헌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제기이 돼서 헌가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이 다루어진 거죠.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야간 5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바로 법익의 최소성 침해도 위배되고 그다음에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돼서 집회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잠정 적용하고 그다음에 2010년까지인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그까지 이제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여야의 이 집회의 자유 또 집시법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아서 개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10조 조문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 효력이 없는 조항으로 되었고요. 당시 이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정에서는 바로 집시법 10조 자체가 소급적인 무효라서 이 사건의 10조 위반, 야간 5개 집회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개별 사건 중에서 야간 5개 집회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이지만 기타 뭐 교통방해죄라든가 다른 것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있기는 합니다. 밑에 보시면 야간 시위 처벌 규정에 대해서 해진 후 같은 날 24시간까지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시위에 관해서도 한정위헌 결정을 한 사건이고요. 자, 그래서 또 밑에 보시면 그렇죠? 이러한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서 집시법 10조 규정은 완전히 헌법 불합치와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서 그 효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네요. 그 중에 한 사건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지금 야간 5개 집회에 관한 규정이죠. 보시면은 자, 신고 자체 자 이런 것을 시위를 금지하고 5개 집회를 예외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20조 규정에서 자, 이것이 바로 21조 2항의 집회를 사전허가할 수 없다는 그 규정 자체 위반인가에 대해서는 뭐 소극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 10조 규정이 바로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가,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인정한 그런 사례네요. 자, 판결문 본문을 보면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자, 주문 보면 이제 집시법 10조 규정이 바로 자 부분 중에서 이제 일몰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5개 집회, 야간 5개 집회라는 표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위에 적용하는 한 야간 5개 집회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한정 무효 결정을 한 것이고요. 사건의 개요를 한번 봅시다. 자, 피고인은 자 명동 일대 집회에 참가를 했다는 이유로 자 야간 자 17시 저녁 7시 10분경부터 자 9시 45분까지 했네요. 그래서 야간 5개 집회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벌금형을 받고 그 다음에 정식 재판을 오히려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이 이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제정을 신청해서 이 사건의 청구 기효가 헌가 사건인 거죠. 그리고 심판 대상을 한번 보시면은 바로 집시법 10조 규정 중에서 이 사건은 이제 집회 시위에 관한 부분에 해당했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헌법에 위반하는가 여부였고요. 헌법 10조 관할 심판 대상 규정 보고 있고요. 20조에서 관할 바로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네요. 보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보시면은 바로 헌법 21조 1항에 근거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세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우리 헌법의 기본권이고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면서 또한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우리 헌법에서 인정해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헌법 21조 2항에서는 바로 집회 결사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집시법의 규정이 바로 그것에 위배되는가에 대해서는 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종래 판례를 좀 정리해서 헌법 불합치 관련된 이유를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 사건에 관해서 자 집시법상 시위는 바로 집회 허가 금지 여부에 관해서 이것은 허가 금지 위반 여부는 이제 문제되지 아니한다라고 보고요. 이미 벌써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 같이 그죠? 이러한 신고제가 위헌이라고 하는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소수 의견이 없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신고하는 제도로 운영하는 한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지금 법정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런 5개 시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신고제 자체는 이제 그래 문제 없다고 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이 집시법 10조가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고 외외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규정 취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자,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이 특수한, 자, 보시면 특히 치명 최소성에 위반되고 달성된 공익에 비해서 집회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한한다 해서 결국은 집시법에 관련된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의 특수성을 보면 야간 5개 집회를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 집회 조항 전부가 당연히 띠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볼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화적인 해석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에 근거해서 자, 보시면은 따라서 야간 5개 집회 금지를 존재하는 합헌적인 부분과 위헌적인 부분을 보건대 그 구성 부분 위헌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위헌 결정을 하겠다. 그죠? 그 양중에서 일부 나머지 부분만 한해서 한정 위헌 결정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공공안전 질서와 이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그러한 규정, 그러한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이미 벌써 말씀드린 바와 같죠. 이렇게 판결을 한 다음에 이제 입법부가 20조 규정을 또 개선, 입법을 했으면은 또 어떠한 이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와 이후에 나온 또 한정 위헌 결정 취지를 살린 또 야간 5개 집회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또 규정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알 수 있었겠는데, 여야가 이것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관련된 10조 규정을 전혀 개선 입법을 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는 10조 규정 자체가 다 위헌 무효, 무효인 규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고 야간 5개 집회는 그래서 이제 제한 규정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집회 시위에 관해서 또 다른 규정들을 한번 보시면은 장소적 제한이 있네요. 그래서 특정 장소에서 집회 시위 금지를 이제 100m 이내에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경계시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5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2018년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일부 위헌 결정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2018년에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국회의사당 부분 이제 빠졌습니다. 빠지고 헌법재판소 규정도 그렇고요. 법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집회 과정에서 각급 법원 청사에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 그 다음에 총리 공간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외교 공간 한번 보시면 외교 공간에 대해서도 100m 이내에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소 침해 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 이제 다 위헌으로 100m 제한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집시법 개정을 통해서 11조 4호 같은데 외교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뭐 이렇게 해서 규정을 좀 했다는데, 한번 집시법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보면요. 자, 현행 집시법 규정으로 다시 보시면은 자, 집시법 1조부터 쭉 내용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조, 그 다음에 네, 여기 보시면은 11조에 자, 100m 이내 장소에서 5개 시위,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자, 국회의사당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지만, 자, 국회의사당 다음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국회의 기능의 안정질서 침해가 우려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법을 좀 바꿨습니다. 그렇게 요건을 좀 구체적으로 두고요. 각급 법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바로 이제 이와 같은 규정을 두게 됐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간 이런 것들도 국무총리 공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으니까 바로 이제 이러한 규정들을 추가적으로 붙여서 이제 위헌성을 이제 피하는 규정을 내뒀고요. 기타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에 대해서도 이제 헌법 불합 위헌 결정 받았으니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 기능의 안정을 침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땐 그러지 아니한다 해서 이렇게 규정을 붙여가지고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그동안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한 내용들 쭉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질서 유지인 설정, 자 집시법 14조에는 확성기 사용 제한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배했을 때 바로 소음을 이러한 소음을 위배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또 두고 있습니다. 쭉 이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 이제 이른바 또 집시법에 금지한 제한으로서 우리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자, 집회금지에 대해서, 집시법에서는 시간적으로 야간 5개 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결이 있었고, 장소적으로는 바로 집회에 가려서 100m 이내에 시위를 금지하는 특정 지위가 많이 있었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집시법의 개선을 통해서 일부, 특별히 이러한 안녕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이 유지하는 내용들을 집시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두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주거 지역 등에서 바로 시위 제한을 또 두고 있는데 보시면은 자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신고 장소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이 뚜렷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또 이러한 제한을 통과할 수도 있는 내용 두고 있습니다. 기타 시위에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서 제한할 수도 있고요. 이미 벌써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집시법에서 신고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고제 자체는 허가제가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물론 뭐 소수 의견에서는 이것을 허가제로 보는 견해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 대상과 신고 대상자 신청하는 내용들은 이미 벌써 집시법에서 상세한 규정이 있어서 집회를 하려고 하면은 이 법에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가 만약에 이러한 시위를 금지를 한다, 금지 통보를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제도도 두고 있고요. 자, 특정 시간이 중복돼서 2개 이상 시위가 있는 경우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된다고 인정하면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이제 뭐 뒤에 신청한 것이 바로 신고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요새 아주 경쟁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집회를 위한 신고를 사전에 뭐 하도록 하는 뭐 그런 모습도 있긴 있습니다. 자, 집회는 평화적으로 집회가 실시돼야 되고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를 제출해서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5개 집회 주재자가 서로 먼저 신고를 하기 위해서 대립하고 충돌 시에 신고서를 한 경찰서장이 일단 모두 접수한 다음 상호 충돌을 위해서 양 신고서를 모두 반려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 법률 유보 원칙이 위반돼서 위헌이다라고 하는 결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둘 다 반려하지 말고 사건 중에서 그 다음에 늦게 신청한 것을 반려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시법 8조 2항에 근거해서요. 그 다음에 질서 유지선 확성기에 대한 내용도 이미 벌써 집회 금지에 집시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우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집회의 자유의 내용들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봅니다. 자 우리 뭐 집회 자유에서도 이야기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빠른 속도로 중요한 쟁점만 정리를 했으니까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검토를 좀 앞으로 좀 할 수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자 다수인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자발적이고 계속적으로 단체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바로 결사의 자유라고 하고요. 결사의 자유는 단체의 집단적 활동을 통한 기본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고 법인을 그죠? 법인을 통한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사의 자유는 바로 이제 조합원이 조합도 주체가 될 수 있고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 없는 경우에 당연히 탈퇴하고 이사회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그러한 농업 협동조합 규정이 지역 축산협동조합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논란되는 사건에서 헌재는 이 규정에 대해서 자 단체의 조직 및 운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지역 축협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한 면이 있지만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서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내부 활동에서 여러 가지 자유를 바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제 관련해서 몇 가지 예컨대 농협
같은 곳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선거운동에서 전화 등으로 이제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고요. 이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제 판례를 한번 보면서 우리 결사의 자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보시면은 네, 자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이 사건은 당사자나 아니면 법원이 이 사건을 제청할 때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심판에 필연적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범위를 확장해서 판단한 사건이고요. 자, 지역 농협 이사 선거의 그 경우에 전화 컴퓨터 통신을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은 바로 청군들의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사건이네요. 자, 판결문 정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은 자, 주문 한번 봅시다. 자, 농협협동조합법에 근거해서 바로 이 법률을 이사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뭐 전화나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바로 선거운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이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법률 조항 이사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부분 중 이제 법률을 위반해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대의원 또 뭐 후보자 이렇게 이사 후보자 비상임 이사로 선출되고 누구든지 이 이사에 관련해서 선거인 공부 배부 외에 어떠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었네요. 지금 보시면 되게 이 규정 자체가 보자마자 좀 위헌성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당시에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 너무 선거가 과열돼서 이러한 규제를 하는 내용들을 심지어는 뭐 벌금형 같은 거 처벌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 소원 심판이 제청이 됐던 거죠. 보시면 청구인은 자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고 당의 법원 또한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 청구에 이르러서 비로소 위 조항이 이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도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적법하게 인정을 해서 받아줬고요. 내용들 보시면은 자 농업협동조합법에 바로 이제 50조에 보시면은 선거운동의 제한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네요. 자 규정된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107조에 보면 벌칙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을 한번 보시면은 자 농업협동조합법은 선거운동에 대해서 정의 규정도 두지 않으면서도 그죠? 이렇게 자 분명히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선거 공보를 자 이사 선거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제한하고 있어요.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다음 선거일까지 전화를 의한 선거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1년 이하의 징역과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헌법재판소 결사의 자유를 보기에 자 헌법 21조에 근거해서 바로 결사의 자유는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 목적을 위해서 결성할 수 있는 자유고 적극적으로 단체 결성, 단체 존속의 자유, 단체 활동의 자유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농업협동조합은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히 일부 공법인으로서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농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사회, 문화 질서, 지위 향상 목적으로 농업인들의 자주적인 조합이기 때문에 공법인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사법인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농협의 활동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 대상이 된다라고 봤고 여러분들 기본권 주체 부분에서 이미 얘기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는 단체의 활동의 자유를 포함하고요. 단체 활동의 자유는 그 안에서 내부 활동의 자유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이러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도 결사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표현의 자유의 내용으로도 당연히 이것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건은 농업이사 선거 후보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했냐면 보시면은 이 조항 자체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침해죄 수성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자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같은 것들이 금지되는 것, 그죠? 입법 목적을 달성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은 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뭐 선거 같은 거 뭐 문자나 전화로 해서 선거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죠, 그죠?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된 규정이 침해죄 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본 거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지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도 자, 이 사건에 농협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그런 공익 목적하고 비교했을 때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법의 규용성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자,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 결정으로 결정을 헌법의 재판소가 내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은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 그래서 내부적 활동에 대해서 자유를 보장하는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결사 자유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법인이나 이러한 결합하는 단체에서 결사 자유를 인정하는데 공법상의 결사는 이에 포함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방금 봤던 농업협동조합은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 바로 이제 사법상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그런 농업민들의 자주적인 결사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위와 앞에 판결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단체에는 강제적으로 가입하지 않을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 인정되고 이미 봤던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죠? 자주적 공법인으로서 볼 여지도 있지만 농업인은 자주적 협동 조직으로서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사법인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정당의 경우에는 바로 헌법 8조 그리고 농업 종교단체에서는 헌법 20조 그리고 노동조합에서는 헌법 33조에 의해서 다른 결사의 일반적인 결사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사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 조직에 필요한 준비, 결사의 존속, 결사의 가입, 그 다음에 결사의 활동의 자유 같은 것을 인정을 하고요. 결사의 가입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탈퇴의 자유, 다른 결사 조직의 존속을 변경할 자유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가 헌법 10조에서 나오는 일반적 자유권에 해당하고 기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33조의 자유에 해당하겠죠. 자, 이러한 결사의 자유에서는 결사 형성하고 내부적인 자유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이미 벌써 위헌 결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농업 이사 선거에 대해서요. 자 법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자유민족 기본 질서에 위반되는 결사는 또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사회관련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자 우리 헌법 21조 2항에 근거해서 등록제 이런 단체 등록제, 신고제 모두 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사는 사전 신고를 하는 것은 헌법을 반해요. 그래서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은 폐지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헌재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제출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결사에 해당하는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인 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규정에서는 당연히 형법이죠. 114조에서는 범죄단체의 조직 또 국가보안법 3조의 반국가단체의 구성 및 금지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당법상 위헌 결정이 된 정당의 대체조직은 당연히 금지되고 있고요. 이때 보시면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자 법인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도 금지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결국은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기타 비상계엄 시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 조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사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하더라도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전허가 금지도 당연히 헌법 21조 2항에 의해서 위헌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결사의 자유에서도 일정한 판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빠른 속도로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집회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도 바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또 대한민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이고요. 그 표현의 방법이 여러 가지 모여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 대한민국의 다양한 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바로 근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많은 법률의 규제들, 그 규제 중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규제들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한정위헌 결정을 해왔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좀 더 표현의 자유가 잘 구현될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하고 깊은 이야기를 앞으로도 나눌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회, 시위 그리고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